안녕하세요. 혹시 see red나 out of the blue 같은 표현 들어보셨나요? 우리가 흔히 쓰는 영어 색깔 관용어구에는요, 생각보다 훨씬 깊은 뜻이 숨어 있거든요. 오늘 저와 함께 그 풍부하고 미묘한 의미의 세계로 한번 떠나보시죠. 자, 그럼 오늘 우리가 어떤 순서로 알아볼지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색깔이 가진 기본적인 의미부터 시작해서요. 감정, 성격, 그리고 다양한 상황을 묘사하는 아주 흥미로운 관용어구들을 차례대로 마스터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왜 우리는 색깔을 그냥 파랗다, 빨갛다 이렇게만 안 쓰고 감정이나 상황을 표현하는 데 사용할까요? 그게 바로 언어 속의 색깔이 가진 깊은 상징성,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정말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하필 빨간색일까요?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색깔이 우리 대화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면서 다른 재미있는 색깔 관용어구들도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관용어구를 살펴보기 전에요. 정말 기본부터 다져야겠죠? 바로 컬러라는 단어 자체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 단어 하나에도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여러 가지 의미의 결이 숨어 있거든요.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컬러가 진짜 다재다능한 단어라는 게 느껴지시죠? 그냥 눈에 보이는 색깔뿐만 아니라 사람의 안색이나 어떤 장소의 특색을 나타내기도 하고요. 동사로 쓰일 때가 진짜 재미있는데 단순히 물감을 칠하다 하는 뜻을 넘어서서 누군가의 판단에 영향을 주다 같은 추상적인 의미로까지 확장되는 거죠. 영어로 색을 좀 더 있어 보이게 섬세하게 표현하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이 단어들이 정말 유용합니다. 그냥 dark blue라고 하는 대신에 a darker shade of blue 라고 하거나 light red 대신 a red with a pink tint 라고 하면 훨씬 풍부한 표현이 되는 거죠. hue는 그 색깔 자체를 말하는 거고요.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관용어구 그룹으로 넘어가 볼까요? 색깔이 우리 감정을 얼마나 풍부하게 만들어주는지 한번 직접 확인해 보시죠. 갑자기 깜짝 놀라거나 막 화가 주체가 안 되거나 아니면 정말 너무 기쁠 때 이런 강렬한 감정들을 영어에서는 색깔로 어떻게 표현할까요? 바로 이 세 가지 표현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문이랑 같이 한번 보시죠. 첫 번째 예문입니다. 천천히 한번 따라 읽어보세요. I ran into my old professor at the market, out of the blue. 나는 시장에서 예고 없이 옛 교수님과 마주쳤다. 이 표현의 핵심은 뭐냐면 전혀 예측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맑고 푸른 하늘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톡 하고 무언가 나타난 것 같은 그야말로 완전한 놀라움을 표현하는 거죠. 다음은 see red입니다. 이것도 한번 천천히 들어보세요. When I saw him laughing after he broke my laptop, I just saw red. 그가 내 노트북을 부수고 웃는 것을 봤을 때 나는 눈에 뵈는 게 없었다. 이건 진짜 강렬한 표현이에요. 그냥 좀 화가 났다 이 정도가 아니고요. 너무 화가 나서 말 그대로 눈앞이 빨갛게 변하는 것 같은 그런 이성을 잃을 정도의 분노를 뜻해요. 마지막으로 tickled pink이네요. She was tickled pink when the manager made a special mention of her work. 관리자가 그녀의 작업을 특별히 언급했을 때 그녀는 매우 기뻐했다. tickled라는 단어에서 느낌이 오시죠? 누가 막 간지럽혀서 웃음이 빵 터지는 것처럼 주체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얼굴이 발그레하게 분홍빛으로 물드는 모습, 그걸 상상하시면 딱 맞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색깔이 사람을 묘사할 때 어떻게 쓰이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사람의 능력이나 행동, 또 가족 안에서 어떤 역할인지, 사회적 지위는 어떤지 이런 것들을 색깔로 표현한다니 재미있겠죠? 이번 그룹은 전부 사람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람의 재능, 성격, 심지어 신분까지 색깔로 표현하는 걸 보면 언어가 참 다채롭다는 생각이 들죠. 아주 재미있는 예시들이니까 기대해 주세요. 첫 번째 표현, green thumb입니다. My grandmother has a real green thumb. All her plants are so healthy. 우리 할머니는 식물 재배에 정면 소질이 있으셔서 식물들이 모두 아주 건강하다. 이건 그냥 식물을 잘 키운다는 뜻 이상이에요. 뉘앙스가 중요하거든요. 마치 식물이랑 대화라도 하는 것처럼 손만 대면 식물이 막 살아나는 그런 마법 같은 재능, 그런 타고난 재능을 말하는 겁니다. 다음은 white lie인데요. I told my friend his haircut looked great, which was a little white lie. 나는 친구에게 그의 머리 모양이 멋지다고 말했는데 그것은 약간의 선의의 거짓말이었다. 화이트 라인은요, 나쁜 거짓말과는 달라요. 내가 이득을 보려고 남을 속이는 게 아니라
상대방 기분 상하지 않게 배려하는 마음에서 하는 그런 선의의 거짓말 있죠? 바로 그런 특정 종류의 거짓말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블랙쉽이에요. 하얀 양떼 속에 혼자 까만 양 한 마리가 있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딱 그런 느낌이에요. He's the black sheep of the family because he chose to be an artist instead of a doctor. 그는 의사가 되는 대신 예술가가 되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가족의 골칫덩어리다. 가족이나 어떤 그룹에서 좀 튀거나 다른 길을 가서 때로는 골칫덩어리나 별난 사람 취급을 받는 사람을 가리킬 때 쓰는 말이죠. 블루블러드는 유래가 아주 재미있어요. 옛날에 귀족들은 밖에서 힘들게 일하지 않으니까 피부가 엄청 하얗잖아요. 그 하얀 피부 밑으로 파란색 정맥이 더 잘 보였다고 해서 생긴 말이래요. Despite her blue blood, she chose to work as a simple teacher in a local school. 그녀는 귀족 혈통에도 불구하고 지역 학교에서 평범한 선생님으로 일하는 것을 선택했다. 요즘에는 그냥 상류층 출신이라는 뜻으로도 쓰지만 가끔은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이라고 비꼬는 뉘앙스로 쓰일 때도 있으니 맥락을 잘 파악해야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그룹입니다. 여기서는 색깔이 돈 문제나 좀 답답한 행정 절차, 그리고 어떤 일이 얼마나 드물게 일어나는지 같은 것들을 묘사하는 걸 볼 거예요. 지금부터 볼 세 가지 표현은요, 비즈니스나 직장 생활 아니면 그냥 일상 대화에서도 정말 자주 쓰는 표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꼭 알아두시면 아주 유용할 겁니다. 이 표현 어디서 왔냐면요, 옛날에 회계장부에 손실, 그러니까 적자가 나면 빨간색 잉크로 썼대요. 거기서 유리한 거죠. Our company has been in the red for the last 2 quarters. 우리 회사는 지난 2분기 동안 적자 상태였다. 반대말은 뭘까요? 네, 바로 in the black, 흑자라는 뜻입니다. 세트로 알아두시면 좋겠죠. 옛날 서양 영화 같은 거 보면 중요한 공식 문서들을 빨간색 끈이나 테이프로 칭칭 묶어놓은 거 보신 적 있으세요? 그걸 상상하시면 돼요. It took me weeks to get a simple permit because of all the red tape. 모든 관료주기 때문에 간단한 허가증을 받는데 몇 주가 걸렸다. 이 표현은 그런 복잡하고 느려터진 절차를 겪을 때 느끼는 답답함, 바로 그 좌절감을 아주 잘 나타내주는 말이에요. 여러분, 블루문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이게 실제로 파란 달이 뜬다는 게 아니고요. 한 달에 보름달이 2번 뜰 때가 아주 가끔 있는데 그 2번째 뜨는 보름달을 블루문이라고 불러요. 그만큼 보기 드문 현상이라는 거죠. I only see my old friends once in a blue moon. 나는 옛 친구들을 아주 드물게 만난다. 그래서 이 표현은 정말 어쩌다 한번 가뭄에 콩 나듯이 드물게 일어나는 일을 말할 때 쓰면 딱 맞는 표현입니다. 와, 정말 많은 표현들을 살펴봤네요. 자, 그럼 이제 오늘 배운 것들을 확실히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도록 가장 중요한 핵심만 쏙쏙 뽑아서 정리해 드릴게요. 자, 오늘 배운 내용 한번 정리해 볼까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색깔의 겉모습만 보지 말고 그 뒤에 숨어있는 진짜 의미, 그 뉘앙스를 파악하는 거예요. 레드가 그냥 빨간색이 아니라 분노를, 블루가 파란색이 아니라 갑작스러움을 뜻하는 것처럼요. 처음에는 좀 어색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 배운 표현들로 직접 문장을 자꾸 만들어보고 말해보는 연습을 하시면 어느 순간 여러분의 영어가 훨씬 더 다채롭고 자연스러워져 있는 걸 발견하게 될 겁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께 정말 유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질문입니다. 오늘 배운 여러 가지 색깔 표현 중에 어떤 걸 가장 먼저 써보고 싶으세요? 한번 생각해 보시고 괜찮으시다면 댓글로 여러분만의 문장을 만들어서 공유해 주셔도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연습만이 살 길입니다. 여러분의 영어를 더욱 화려한 색깔로 채워나가시길 응원할게요.